최근에 저는 이제 한국의 교육 개혁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교육 개혁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정말 여러 가지 경쟁이 많은 시대에서 이 사회를 잘 발전시키려면은 지식 기반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지식이 기반이 된다. 옛날에는 지식 기반이 아니었어요. 산업 기반이에요. 많은 산업체가 있으면은요, 그 산업체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컴퓨터,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서는 지식이 직접적으로 뭐가 되냐면요, 우리의 부가 돼요. 옛날에는요, 땅이 있고 공장이 있고 뭐 돈이 있고 그래서 그거 갖고 뭘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막 돌려야지 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땅도 없어도 되고 돈도 없어도 되고 그다음에 무슨 다른 거 없더라도 노동력 같은 거 없더라도 어떤 거예요? 지식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 뭐가 와요? 저절로 돈도 들어오고 땅도 오고 사람도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 기반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지식 기반 사회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직금 같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직금은 어떠냐면 지식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어가지고 시험 보는 훈련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넘어가서 이제 교육개혁을 해야 되는데 교육개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의 질과 양을 바꾸는 것도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표만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던 거를 예를 들어서 영어, 수학, 국어로 바꿔서 그것이 효과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삶 내에서도 이 시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개념들을 가져보자고요. 물론 여기서 오늘은요, 이거를 훈련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훈련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한 3, 4개월 훈련을 잘 하면요, 이런 능력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요, 이런 훈련에서 시간표도 잘 짜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걸 나쁜 데다 쓰면 어떻게 돼요? 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선용해서 가치 있는 것을 쓰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시간을 이렇게 쓰는 부분들 얘기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시간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 돈 같은 것들도 잘 관리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잘 관리하는가? 많은 경우에요. 주식에 투자할까? 증권에 똑같은 거네, 주식이나 증권은요. 부동산에 할까,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거보다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물질을 관리하는 원리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과학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과학자로서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저는 연력학이라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연구했어요. 연력학.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실 거 없어요. 골은 제가 아프면 되고. 연력학은 이런 거예요.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 에너지에 대한 학문을 배우면서 아주 재밌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런 겁니다. 자유에너지라는 것, 이런 개념을 알게 되는데요. 이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1,000만 원을 벌어요. 어떤 사람은요, 7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겉보기에는 부자 같아요? 1,000만 원 가져서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부자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겉보기만 그렇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이 사람은 이제 1,000만 원을 버니까요, 자기가 살고 자기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 써요. 차도 큰 차 사고, 집도 큰 집 짓고,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타도 꼭 1등석만 타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700만 원을 써요. 예를 들면 그래 봅시다. 그러면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벌지만 사실은 이 자유에너지는 얼마예요? 300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를 버는데 7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자기를 유지하는 데 있어요.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고 큰 집보다 조금 작더라도요.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살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큰 집, 저도 옛날에 테레비 큰 걸 하나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래 보고 나니까 큰 테레비나 작은 테레비나 똑같아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생각이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집도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좀 약간 작고 또 해외 뭐 이렇게 뭐 비행기를 탈 때 꼭 1등석 안 타고 이코노미 같은 거 타대거든요. 뭐 괜찮아요. 탈만하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유지하는데요. 300만 원이 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4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겉보기에는 1000만 원짜리가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700만 원짜리 이거보다 못할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계에서요. 어떤 일을 만드는 에너지는 이런 자기를 유지하는 에너지는 아무 소용없고 어떤 에너지, 자유에너지가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에 1000만 원, 7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유에너지가 300만 원이고 이 사람 자유에너지가 400만 원이에요. 그럼 누가 더 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700만 원짜리 번 사람. 다시 얘기하면은 자유에너지가 400만 원인 사람이 훨씬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이 버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뭐 나쁠 거 없잖아요. 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벌자고요. 벌자고요. 하지만 그 번 것을 어떻게 분포하느냐가 진짜 내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요. 우리나라 IMF 일어나고 나서 금반지 모으게 했죠. 금반지 모으게 했는데 진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혹시 이러다 보면 금괴가 나오지 않을까. 좀 가진 사람이 탁 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금괴는 나와본 적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전부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뽑은 반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금괴가 있더라도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면 그건 뭐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땅도요. 100만 평을 가지고 있어요. 뭐 산도 많아요. 그런데 매일 자기 집에서요. 이 산에 대한 서류만 이렇게 챙기는 사람하고 이거 내 땅은 아니지만 여기 매일 등산 가서 야호야호하고 건강하게 하는 사람하고 어떤 게 진짜 주인일까요?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진짜 재산이 뭔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요. 벌어놓은 게 자기 재산일까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쓴 돈이 자기 재산이에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쓴 거 외에 그게 내 재산인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혹시 뭐 물질 얘기하다 좀 멀리 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물질을 많이 모아놓잖아요. 많이 모아놓다 보면 결국은 누구한테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자식한테 가야 되잖아요. 이 물질이 자식한테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숨 끊어지면서 뺏기는 방법. 네.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그걸 택해요. 끝까지 버티다가. 그 다음에 하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곳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투자해서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남아오는 걸 그 아이가 연습해서 좋은 곳에 쓰는 방법.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방법이 그거고, 좋은 방법은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그냥 딱 숨 끊기자마자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만큼 있냐가 아니라 얼만큼 자유에너지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그 개념을 갖는다면요. 우리가 물질을 쓰는 데서도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물질을 모아야 돼요. 나쁜 건 아니에요. 모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다 쓰느냐의 문제하고 쓸 수 있는 자유에너지를 확보하느냐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 누구나 노력한다고 다 벌 수는 없는 겁니다. 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밖에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밖에 못 벌더라도 인생은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분명한 방법들이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요.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대요. 여러분들 이 재산 관리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보지만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세 번째는 제가 뭘 얘기했죠? 언어 관리. 언어 관리는 극단적으로 제가 살리는 말과 무슨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이는 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로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살리는 말이 뭔가를 알아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격려하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 근데 요거보다 더 앞에는 뭐냐면요, 필요한 말 해야 돼요.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요, 그 참된 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격려한다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에게 자꾸 거짓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면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거짓말 하면 안 돼요.
하면 되는 일도 있지만 못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살릴 말은 진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왜 진짜로 하지만 이게 필요한 말이라냐면요. 아무리 진짜로 참된 말이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가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요. 물론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참된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하지만 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떻게 해요?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세인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요.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일 안타까운 아이가 뭐냐면요. 부모와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애예요. 사실 그거는요. 치유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하고요. 이제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사랑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한가. 뭐를 없애려고 해요. 상처를 없애보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안 믿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믿어요. 이제 지금 벌써 2, 3년 흐르니까 우리 마음을 알아요. 근데 처음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은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괜히 좋은 상태니까 그렇지 조금만 화나면 그 다음에 어떨 수 있어요. 마각을 들어서 또 야단치고 또 아이들에게 그럴 거라는 것을 많이 그렇게 당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고 참된 말이라도 기다려주고 필요할 때 쓰는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해줘야 돼? 격려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그거 살리는 말 아니에요, 옳은 말이라도.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언어를 써야 되는가? 언어를 쓰는 방법은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이건 어디에도 연결돼요. 글을 쓸 때도 연결되고 말할 때도 연결되는데요. 일단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가 가장 중요한 거는 쉽게 해야 돼요. 만약에요, 제가 오늘 이제 자기관리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기관리 능력에 대한 걸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된 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화라는 건 서로 이해돼야 되는데요. 어려운 얘기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상대방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해야 돼요. 근데 쉽게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재미있어져요. 이 질문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 강의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정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무슨 코미디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예. 근데 왜 재밌어요?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왜 재밌냐면요. 쉬우려면 논리적이어야 돼요. 제 이야기가 왜 여러분들 재밌게 느껴지냐면요.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했을 때 그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동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번엔 이렇게 얘기했다. 다음엔 저렇게 얘기해서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짜증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쉽게 얘기하면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얘기하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사실은 쉽게 해야지 이해된 사람이에요. 어렵게 강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뭘 많이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뭘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간결해야 돼요. 어떤 경우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얘기해 주는데요. 너무너무 복잡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보면요. 골 아파가지고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간결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함축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는 함축성, 이렇게 압축이 됐을 때 그것이 감동을 줘요. 여러분들, 산문보다요,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가 어떻게 됐어요?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어를 얘기할 때도 두리뭉실 이렇게 늘려서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함축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도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요, 본질을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자기관리 능력 얘기하면서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을 얘기하면서 술, 담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술, 담배 얘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가르치면서요, 아이들이 술, 담배하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보기에 다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술, 담배 할 수도 있죠, 아이들이요. 그것이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식하고 더 본질적인 것. 여러분들 교복을 단정하게 입었어요. 그런데 속이 썩어버렸어요. 그럼 본질 잊어버린 거야. 하지만 교복 막 흐트러졌어요. 하지만 마음이 썩지 않았어. 그러면 어때요? 그게 더 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는 어떤 거냐면요. 참된 말을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격려하면서. 근데 하는 방법은 쉽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간결하면서 어떻게 돼요? 깊이 있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대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요. 서로 인간과 인간 간에 뭘 할 수 있냐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우리가 정말 공동체, 띠를 이렇게 하나 묶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요. 말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걸 안 하거든요. 조금만 얘기하면 서로 어떻게 돼요? 상처 주고 그냥 가슴을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을 했더라도 어떻게 돼요? 어려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다 장황해요. 그러고 전부 변두리기만 해요. 그러면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우리가 시간에 대한 관리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훈련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물질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관리.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뒤에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또 뭐가 있어요? 태도에 대한 관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도는 겸손한 태도.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내가 잘날 수도 있죠. 하지만 잘난 사람도요. 너무 잘난 척하면은 남 상처 준다니까요. 그리고 잘난 사람은요. 얘기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리서 그렇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더 손해 본다니까요. 제가요 노벨상 타고 있는 분들 몇몇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노벨상을 타신 분들은 세계적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요 노벨상을 타기 직전까지 왔는데 못 타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제가 알아요. 노벨상 탄 사람들 같은 경우 얘기를 해보면요 굉장히 겸손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요. 근데 노벨상 타기 직전에 와 있는 사람은 내가 사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자 봅시다. 노벨상을 타기 직전의 사람이 이런 아주 좋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노벨상을 탈 만한 사람이 여기까지밖에 능력이 없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겸손해요. 그러니까 남의 걸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될수록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은요. 근데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요. 이 사람보다. 하지만 겸손하지 못해요. 그러면 남의 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럼 여기에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낮았던 사람이 높아지고요. 높아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태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요. 인간 자체의 어떤 그 상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나 자신과 우리들이요. 겸손한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정말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높아지는 진짜의 비결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관리 능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디다 투입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곳에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럼들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그걸 우리가 알고 거기다 투입해야 된다고요.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것은 이거로 봐요. 그건 뭐냐면요.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나뿐만 아니라 남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왜 가치 있는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위인전 알죠? 위인전. 예를 들어서 슈바이처. 위인 맞습니까? 히틀러. 큰일 했는데 그분은. 히틀러는 큰일 한 사람이에요. 뭐 엄청나게 뭐 큰일이에요. 근데 슈바이처는 큰일 안 했어요. 뭐 했냐면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검둥이들 고름 닦아주고 병 고쳐준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위인이에요? 슈바이처가 위인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슈바이처는 별거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산 일이고 히틀러는 자기의 민족, 자기 어떤 야욕을 갖기 위해서 남을 해친 인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큰일 했더라도 그건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은 나로부터 남으로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위인전 보면요. 남을 위해서 많이 애쓴 사람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표현 뭐죠? 약간 조무래기 위인 있잖아요. 위인은 인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자기도 약간 챙기면서 남도 챙겨주면 그래도 그 사람은 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자신이나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인생을 가치 있게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챙기던 삶에서 남들도 같이 챙기는 대로 우리를 절제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배웠을 때 우리가 가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갖고요. 지식 많이 갖고요. 권력 많이 가져도요.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아무나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 아무나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지식 아무나 많이 갖는 거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만큼 갖고 있더라도 아까 자유에너지 배웠잖아요. 크기가 어떻건 간에 그것을 잘 자유에너지를 키워서 그거를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같이 나누는 삶을 바꾸면요.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모든 우리 민족들이 그런 삶들을 통해서 정말 이 현대 사회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위인의 국가로 이렇게 불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